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DI 같은 셀메이커들의 미래 수익성 전망을 했을 때 대략적인 영업이익률은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2차전지 담당하는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배터리 산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TL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제 배터리 셀메이커들의 시가총액이 각 시장별로 2, 3위권에 진입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가파른 주가 상승은 산업의 수요 성장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산업의 C와 P, 즉 원가와 가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수익성에 대한 전망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셀메이커들, 에너지 솔루션이나 SDI 같은 국내 셀메이커들은 이 전사 기준으로는 뭐 당연히 이제 수익성이 흑자 구도입니다만 이 전기차 배터리로는 그동안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BEP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미래 어느 정도의 수익성까지 올라올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 미래 셀메이커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에 대한 논거를 얻고 이를 통해서 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이 EV/EBITDA 밸류에이션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발간한 리포트 통해서 결국 배터리가 몇 %의 영업이익률을 벌어들이는 산업이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는데요. 핵심 위주로 좀 전달을 드리면 일단 제조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 정확히는 이제 고정비 비중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고정비 비중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정비 비중이고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가 이제 수익성인데 대체적으로 이 고정비 비중과 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정비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변동비의 파이가 크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진이 상승하는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별로 봤을 때 총 원가에서 고정비 비중이 차지하는 것과 그리고 수익성 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산업별로 보면은 반도체가 제일 높은 고정비 비중을 보여주는데 수익성도 비교군 대비 제일 높은 수준이고요. 2차 전지 소재도 고정비 비중이 좀 높고 영업이익률이 좀 높은 수준입니다. 예외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같은 이 경쟁 강도가 매우 심해지면서 적자 구도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도 있는데 이 때문에 단순히 원가 분석뿐만이 아니라 경쟁 강도도 같이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원가 비중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배터리 셀메이커들의 원가 비중을 재무제표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고정비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삼성 SDI의 최근 5개년도 원가 비중을 보면은 고정비 비중이 20% 내외의 수준이고요.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해 분기 기준으로 보면 2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20%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고정비 비중이 지금 SK 하이닉스의 50%, 삼성 전기의 35% 대비해서는 분명히 낮은 수준이고요. 좀 가까운 산업, 그러니까 20%가 가까운 산업들이 LG 이노텍처럼 이제 IT 모듈을 하는 업체들,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의 13% 정도가 좀 가까이 있는 산업들입니다. 특히 조금 더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이 감가상각비 비중을 보게 되면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평균적으로 8% 정도의 감가상각비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이노텍이 한 6%, 현대차가 한 4%로 가깝고 삼성 전기가 11%로 조금 이제 배터리 업체들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출한 결론은 고정비와 감가상각비 비중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셀메이커들의 미래의 영업이익률 역시
이 LG이노텍의 6%, 현대차의 4%보다는 좀 높은 수준. 고정비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의 11%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수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살펴본 게 고정비와 결국은 공원이익을 계산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셀메이커들의 이 미래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대략 한 자릿수 중후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그 6에서 10% 레인지를 도출을 했는데 여기에서 좀 상단으로 갈 것이냐 하단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변동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제조원가에서 80%가 변동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케어하면 조금 더 높은 마진을 취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요 양극재와 음극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극재와 음극재는 이제 광물 자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소재이기 때문인데요. 광물 자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광물 자원 가격이 워낙 크게 변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리튬이온 배터리 팩 원가를 기능별로 구분을 해보면 양극재가 한 4분의 1, 음극재가 한 10분의 1을 차지해서 두 개 합산을 해보면 3분의 1이 넘어갑니다. 전체 원가에서 3분의 1 정도가 요 양극재랑 음극재인데 이 양극재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CM 5 시리즈 기준으로는 이런 정도의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비중을 차지하고요. 8 시리즈는 니켈 비중이 좀 높아지죠. 어쨌든 광물 자원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극재는 흑연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최근에 다 올랐죠. 이제 뭐 코로나 때를 저점으로 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광물 자원들이 큰 폭의 상승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전처럼 셀메이커들이 이 부분을 전가시키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SDI의 전기차 배터리 부문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여기 이제 분기 평균 가격 상승률과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참고로 이제 광물 자원 가격은 재고 소진 기간을 반영을 해서 6개월 레깅을 반영하는 수치인데 니켈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때는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부문 수익성도 훼손이 되었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또 이제 개선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코발트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러진 않아요. 과거 2018, 19년 때는 광물 자원 가격 추이와 셀메이커들의 수익성이 역방향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뭐 크게 이제 역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광물 자원 가격이 올라도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은 이 2020년 탄소 배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셀메이커들이 이 우호적인 규제 환경에 발맞춰서 가격 협상력을 획득하였고 이로 인해서 이제 광물 자원 가격의 상승분을 판가로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변동비의 그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지하고는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게 사오면은 당연히 또 수익성 측면에서는 유리할 텐데 중국 경쟁사들 대비해서 유리한 구도가 아니면 분명합니다. 지금 6개의 주요 광물 자원들이 있거든요. 양극과 음극을 구성하는 6개가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 먼저 이제 흑연과 구리를 보면 생산량 기준으로 국가별 점유율을 봤을 때 흑연은 중국이 70% 가까운 수준, 구리는 중국이 40%를 좀 넘는 수준의 점유율로 둘 다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망간은 중국이 18%입니다만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경우는 생산량 기준으로는 중국이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다만 이제 리파인 시장, 배터리에 쓰기 위해서 리파인을 하는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시장에서는 중국의 점유율이 리튬은 60%, 코발트는 72%, 클래스 1 니켈은 16%로 중국이 2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클래스 1 니켈은 최근에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가 또 1위라서 또 이제 시장에서는 그만큼 또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시장별로 중국의 패권이 매우 강하고요. 그 말은 중국 경쟁사인 CATL 같은 이 셀메이커들의 이 변동비 관리 이 능력이 아무래도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조달 단가 측면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구도에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ATL은 셀메이커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수익성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CATL의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12%입니다. 그래서 앞서 고정비 분석에서 도출한 국내 셀메이커들의 예상 마진 범주 한 6에서 1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국내 셀메이커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 정도가 수익성 전망에 있어서 마진 상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DI 같은 셀메이커들의 미래 수익성 전망을 했을 때 대략적인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 중후반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지금 한 6% 정도로 보고 있고요. 참고로 작년에는 한 4% 정도의 수익성을 시현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개선을 보고 있고요.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PE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에너지 솔루션의 적정 시총은 92조, 그리고 EV/EBITDA 기준으로는 140조가 도출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EV/EBITDA 밸류에이션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이제 배터리 섹터가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냐에 대한 이제 그 분석이 중요해지는 과정에서 PE 밸류에이션에 좀 더 가중치를 둬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평균을 도출을 해서 지금 목표 시총 128조 원, 목표 주가 50만 5천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배터리 셀메이커들의 수익성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적정 시총을 도출하였고요. 좀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